계약서에 사인하시면 회사가 망합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 60층 높이의 글래스 타워 최고층. 햇살이 쏟아지는 화려한 사무실에서 마이클 리의 손이 금색 만년필을 든 채로 공중에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귀에 또박또박하지만 조심스럽게 속삭인 것이었어요. 38살의 그는 7년 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리인베스트먼트 그룹을 미국 서부 지역 최대 투자회사로 키워낸 성공한 사업가였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 마이클의 눈에 들어온 것은 9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소녀였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따내린 동양인 아이가 커다란 가죽 의자 뒤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숙이고 서 있었거든요. 깔끔한 흰색 셔츠에 네이비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소매 끝이 약간 닳아 있었고 작은 운동화도 여러 번 신어서 낡아 보였어요. 하지만 맑고 또렷한 눈동자만큼은 진지하고 영리해 보였습니다. 뭐라고 했니?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 계약서에 사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작은 아이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였을까요? 더욱이 회사가 망한다니요. 이 계약서요. 소녀가 작은 손가락으로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를 가리켰어요. 5번째 페이지에는 5억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7억 8천만 달러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계약서인데 숫자가 2억 8천만 달러나 달라요. 소녀의 말에 마이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급히 계약서를 들여다보니 정말로 금액이 달랐어요. 2억 8천만 달러의 차액.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만약 이대로 사인했다면 회사 운영자금의 3분의 1이 한 번에 날아갈 뻔한 상황이었죠. 마이클은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이런 중대한 실수를 할 뻔했다니. 아니, 이게 정말 실수일까요? 넌 누구니? 마이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지은이에요. 할머니가 청소하시는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연필로 숫자를 적은 작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깔끔한 글씨로 계약서의 모든 금액이 페이지별로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차액까지 계산해놨죠. 9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정확했어요.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걸 다 계산했니? 마이클이 놀라며 물었어요. 수학이 재미있어요. 숫자가 맞지 않으면 자꾸 신경 쓰여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은이의 대답에 마이클은 더욱 놀랐어요. 9살 아이가 이런 복잡한 계산을 재미있어 한다니. 더구나 어른들도 놓친 오류를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낸 걸 보면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지은아, 평소에도 수학을 이렇게 좋아하니? 네. 숫자 보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친구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숫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수학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자신감이 넘쳤죠. 마이클은 이 아이에게서 특별한 재능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온 9살 소녀가 미국의 대형 투자 계약서에서 이런 중대한 오류를 발견해낸 거예요. 이때 청소를 마친 할머니가 급히 다가왔어요. 지은아, 사장님께 뭐라고 하는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애가 예의가 없어서. 할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아, 이리 와. 사장님 바쁘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지은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한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죠.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자세는 꼿꼿했고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마이클이 손을 들어 말렸어요. 지은이가 우리 회사를 구해준 것 같습니다. 정말요? 지은이가 뭘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데 지은이가 발견해 준 거예요. 만약 제가 이대로 사인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물들었어요. 지은이가 그런 걸 알아봤다고요? 우리 지은이는 수학은 좀 잘하는데.
할머니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좀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데요. 마이클은 계속해서 지은이를 관찰했어요. 이 아이의 총명함이 단순히 수학적 재능만이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말하는 방식,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어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용기까지 모든 게 범상치 않았어요. 할머니, 지은이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뛰어난가요? 네, 선생님들이 모두 똑똑하다고 하세요. 특히 수학은 학년에서 가장 잘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뭐요? 아니에요, 그냥. 지은이가 더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데 저희 형편이. 할머니가 말을 흐렸어요. 마이클은 할머니의 말에서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짐작했어요. 그때 마이클의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데이빗 존슨 대표가 오셨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로젝트 관련으로 급히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데이빗 존슨, 라이벌 회사인 웨스트 코스트 캐피털의 대표이자 자신의 대학 동기였어요. 똑같이 38살인 그는 마이클과 경쟁하며 성장해온 라이벌이었죠.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걸까요? 그것도 캘리포니아 프로젝트 관련으로 말이에요. 마이클은 지은이가 발견한 계약서 조작과 데이빗의 갑작스러운 방문 사이에 뭔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지은이를 데리고 잠깐 옆 휴게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조금 있다가 다시 뵙죠. 할머니와 지은이가 나간 후 마이클은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런 정교한 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계약서 양식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에게 해를 끼칠 동기가 있는 사람. 혹시 데이빗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문이 열리고 데이빗 존슨이 들어왔어요. 키 크고 잘생긴 외모에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마이클의 눈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색하고 긴장해 보였거든요. 마이클,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데이빗이 일부러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사업은 잘 되고 있고. 데이빗, 갑자기 웬일이야? 캘리포니아 프로젝트가 뭔 상관이 있다고? 아, 그게 우리도 서부 진출을 검토하고 있어서 말이야. 혹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데이빗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평소 경쟁 관계였던 그가 갑자기 협력을 제안한다는 게 이상했죠. 함께?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나? 마이클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아, 그게 요즘 시장이 어려워서 서로 도우며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런데 계약은 어떻게 되고 있어? 데이빗이 마이클의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힐끔 보는 걸 마이클이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수상했어요. 아직 검토 중이야. 중요한 계약이라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거든. 아, 그래? 뭐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 캘리포니아 쪽 업체들은 대부분 신뢰할 만하니까. 데이빗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뉘앙스였죠. 그런가? 그래도 신중하게 해야지. 요즘 사기도 많다던데. 마이클이 의미심장하게 말하자 데이빗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웃음으로 덮었죠. 하, 그야 그렇지. 조심해야지. 그럼 결정되면 연락해. 혹시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고마워. 그런데 데이빗, 너는 캘리포니아 프로젝트를 어떻게 알았지? 아직 공개적으로 알려진 건 아닌데. 마이클의 질문에 데이빗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그게 업계가 좁다 보니까 소문으로 들었어.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런가? 나는 꽤 비밀스럽게 진행한다고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미묘하게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데이빗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시계를 봤어요.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나는 이만 가볼게. 좋은 결정 내리길 바래. 고마워. 조심히 가. 데이빗이 나간 후 마이클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계약서 조작 발견, 똑똑한 소녀 지은이와의 만남, 그리고 수상한 데이빗의 등장까지. 마이클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특히 데이빗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어요. 캘리포니아 프로젝트를 어떻게 알았는지, 왜 하필 계약 당일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계약서를 힐끔 보던 그 시선까지. 하지만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지은이었어요.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의 회사를 구해준 것도 놀라웠지만 뭔가 더 특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아이의 총명함, 용기,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듯한 느낌까지. 마이클은 지은이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휴게실로 향했어요. 이 아이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휴게실 문을 연 마이클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지은이가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런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죠. 지은아,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런 건 너무 쉬워요. 할머니, 이것 봐요. 이 문제는 답이 2개예요. 지은이의 밝은 목소리에 마이클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문제집을 자세히 보니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이었어요. 9살 아이가 3학년 위 과정을 푸는 거였죠. 지은이는 정말 대단하네요. 마이클이 말하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은아, 수학이 정말 재미있구나. 네. 숫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신기해요. 그런데 지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아까 그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마이클이 놀랐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표정이 이상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같은 얼굴이었어요. 9살 아이의 직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어요. 마이클은 지은이의 관찰력에 다시 한번 놀랐죠. 지은이는 사람 보는 눈도 좋구나. 그런데 지은아.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한국에서 온 지 얼마나 됐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2살 때 할머니랑 엄마랑 함께 미국에 왔어요. 지금은 미국 시민이에요.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럼 한국어도 할 줄 알겠네? 네. 할머니가 집에서 한국어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 수학도 배워요. 한국 수학이 미국보다 훨씬 어려워요. 지은이의 말에 마이클이 놀랐어요. 한국 수학이 더 어렵다고?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가 한국 교육 방식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지은이가 미국 학교에서는 너무 쉽다고 해서 집에서 한국 문제집으로 따로 공부시키고 있어요. 마이클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은이가 이렇게 뛰어난 거였군요. 한국의 교육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직접 확인하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럼 지은이는 미국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내? 너무 쉬워요. 선생님이 저한테만 다른 문제를 내주세요. 그런데 친구들이 신기해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푸느냐고.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럼 다른 과목은 어때? 영어는 아직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과학이랑 사회는 괜찮아요. 특히 법률 부분이 재미있어요. 지은이의 말에 마이클이 더욱 놀랐어요. 법률? 9살이 법률을? 할머니가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 아이가 법정 드라마를 좋아해서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계약서 보는 것도 그래서 아는 거예요. 마이클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9살 한국인 소녀가 수학뿐만 아니라 법률까지 공부하고 있다니. 그래서 계약서의 오류를 단숨에 발견할 수 있었던 거군요. 지은아, 그럼 아까 계약서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야? 네. 계약서에는 금액이 일치해야 하는데 다르게 써 있으면 나중에 법정에서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르게 쓴 거라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어요. 지은이가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마이클과 할머니가 동시에 깜짝 놀랐어요. 9살 아이가 법적 개념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 지은아, 정말 대단하다. 미국 어른들도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구나. 한국에서는 이런 걸 초등학생도 배워요.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은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마이클은 한국 교육의 수준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특별한지 새삼 깨달았죠.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미국에서 자란 글로벌한 인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은아, 엄마는 어디 있어? 마이클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이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엄마는 병원에 계세요. 많이 아파요. 할머니가 대신 대답했어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니. 어떤 수술이세요? 담낭암이에요. 미국 의료비가 워낙 비싸서 10만 달러 정도 든다고 하네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마이클은 그 금액이 이 가정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언제부터 청소 일을 하셨어요? 딸이 아프고 나서 5년 정도 됐어요. 그전에는 한국 음식점을 운영했는데 지은이 엄마 치료비 때문에 가게를 정리했거든요. 마이클은 이 가족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은이의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런데 지은이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한국에서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어요. 지은이가 워낙 똑똑해서 미국 교육 과정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선생님이셨다고요? 네,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40년간 가르쳤죠. 그래서 지은이한테 한국식 교육 방법을 쓰고 있어요. 마이클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은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거군요. 지은아, 하루에 공부는 얼마나 해? 학교 끝나고 3시간 정도요. 한국어 1시간, 수학 1시간, 그리고 다른 과목들 1시간이요. 지은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마이클은 놀랐어요. 9살 아이가 학교 공부 외에 추가로 3시간씩 공부한다니.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특히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한국 역사랑 한자 공부가 정말 좋아요.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자도 배워? 네. 할머니가 한자를 알면 영어 단어도 쉽게 외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래요. 지은이가 신나게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볼까? 네. 매서매틱스는 수학이잖아요. 한자로 수는 셀 수, 학은 배울 학이에요. 그러니까 수를 배우는 학문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알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마이클이 입을 떡 벌렸어요. 9살 아이가 어원까지 분석해서 영어를 배우고 있다니. 대단하다. 미국 아이들은 그냥 외우기만 하는데 지은이는 의미를 이해하면서 배우는구나. 한국 교육이 그래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이해해야 한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덧붙이셨어요. 한국에서는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은이가 미국 학교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지은이가 미국 친구들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겠네? 네. 선생님이 저를 매스 지니어스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제가 질문하면 좋아하세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떤 질문을 해? 예를 들어 역사 시간에 Why did this happen? 이라고 물어봐요. 그럼 선생님이 깊이 설명해 주시거든요. 미국 친구들은 그냥 언제 일어났는지만 궁금해하는데 저는 왜 일어났는지가 더 궁금해요. 마이클은 지은이의 학습 방식에 감탄했어요.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사고력을 기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대단한 교육을 시키고 계시네요. 한국 부모들은 다 이래요. 아이 교육만큼은 최선을 다하죠. 비록 형편이 어려워도 지은이 공부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할머니의 말에서 한국인의 교육열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은아, 장래 희망이 뭐야? 변호사요. 아니면 수학자요. 지은이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변호사? 네. 오늘처럼 나쁜 사람들이 거짓 계약서 만드는 걸 막고 싶어요. 그리고 수학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마이클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9살 아이가 벌써 정의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니. 지은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어떤 점이 좋아?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게 중요했는데 미국에서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둘 다 배우니까 더 좋아요.
지은이의 대답에서 동서양 교육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지은이 같은 아이는 미국에서도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럴 거예요. 지은이 담임 선생님도 30년 교직 생활에서 이런 학생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수학적 사고력이 대학생 수준이라고요. 할머니가 손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마이클은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지은이는 단순히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 한국의 우수한 교육과 미국의 창의적 사고를 결합한 글로벌 인재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가치관까지 가지고 있었죠. 지은아, 그런데 오늘 계약서 볼 때 무서웠겠다. 처음 보는 어른한테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옳은 일이면 용기 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은이의 대답에서 할머니의 올바른 교육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이클이 지은이와 대화를 나누며 점점 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은이가 생각할 때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귀를 만지는 습관이 눈에 띄었거든요. 지은아, 생각할 때 귀를 만지는 습관이 있구나. 마이클이 그렇게 말하자 지은이가 무의식적으로 귀를 만지고 있던 손을 내렸어요. 제가 그랬나요? 응, 귀여운 습관이네. 그런데 팔에 상처라도 났니? 소매를 자꾸 내리네. 지은이가 왼팔 소매를 은근히 가리고 있는 걸 마이클이 눈치챘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은이가 망설였어요. 혹시 다친 데가 있으면 병원에 가야 해. 보여줄 수 있니? 지은이가 망설이다가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어요. 그 순간 마이클은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왼팔 안쪽에 작은 하트 모양의 연한 반점이 있었거든요. 10년 전 자신이 한국에서 만났던 그 여자와 정확히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이었어요. 마이클의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스탠포드 대학교 교환학생 시절 서울대학교에서 1년간 유학했던 때 말이에요.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지연 수학과 3학년이었던 그녀. 생각할 때 귀를 만지던 귀여운 습관, 그리고 왼팔의 하트 모양 반점까지. 모든 게 일치했어요. 할머니, 혹시 지은이 엄마 성함이 뭐예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지연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할머니가 의아해 하셨어요. 마이클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김지연. 1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자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흔한 이름이니까 그냥 우연일 수도. 지은아, 엄마는 몇 살이야? 36살이에요. 마이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나이까지 맞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할머니, 혹시 지연 씨가 대학교는 어디를 나오셨나요? 서울대 수학과요. 아주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지. 마이클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이름, 나이, 대학 전공, 그리고 지은이의 하트 모양 반점과 귀 만지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혹시, 마이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지은이가 태어난 게 언제예요? 2014년 12월이에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마이클은 빠르게 계산했어요. 2013년 3월 자신이 한국 유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지 3개월 후였어요. 만약 그때 지연이 임신했다면 마이클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혹시 지연 씨가 지은이 아버지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건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지연이가 말하기 싫어해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요. 마이클은 10년 전을 떠올렸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지연과의 이별. 자신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지연은 한국에 남아야 했죠. 서로 사랑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때 지연이 임신했다는 걸 알았다면? 사장님,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세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은이가 너무 똑똑해서 놀란 거예요. 하지만 마이클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어요. 지은이가 정말 자신의 딸일까요? 그렇다면 지연은 왜 혼자 아이를 키운 걸까요?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마이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사장님, 캘리포니아 프로젝트 관련해서 긴급 상황이 생겼습니다.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지금 갑니다. 마이클은 할머니와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지은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 별거 아니에요. 숫자가 틀린 건 금방 보이잖아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자 마이클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지은아, 내일 시간 있니? 할머니랑 함께 점심 먹을까? 정말요? 좋아요.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부담스러워했지만 지은이가 좋아하는 모습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마이클이 회장실로 돌아가자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캘리포니아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자고 해요. 뭐라고? 왜 갑자기? 누군가 우리 계약서에 오류가 있다고 캘리포니아 쪽에 알렸다나 봐요. 마이클은 바로 데이빗을 떠올렸어요. 계약서 조작이 발각되자 이번에는 아예 계약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거였죠. 캘리포니아 쪽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해봐요. 정확히 누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보고. 네, 알겠습니다. 30분 후 비서가 다시 보고했어요. 사장님, 웨스트 코스트 캐피털에서 연락했다고 해요. 우리 계약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자기들이 대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했대요. 마이클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데이빗 그 자식이. 바로 그때 데이빗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마이클, 캘리포니아 계약 잘못된 것 같던데? 내가 미리 경고했잖아, 조심하라고. 데이빗, 내가 한 짓이지? 뭔 소리야? 나는 친구로서 걱정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가 대신 프로젝트를 맡을까? 너는 손해보지 않게 해줄게. 데이빗의 목소리에서 조롱하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마이클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고마운 제안이지만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 그럼 어쩔 수 없고. 참, 마이클. 요즘 청소하는 할머니랑 예쁜 아이가 너희 회사에 다닌다던데? 아이가 참 똑똑하다면서. 마이클의 혈압이 올라갔어요. 데이빗이 지은이와 할머니까지 알고 있다는 게 불안했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아, 별 상관없어.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그 할머니 딸이 아프다며? 병원비가 많이 든다던데. 참 안 됐어. 데이빗이 지연의 상황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마이클은 소름이 돋았어요. 데이빗,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걱정돼서 그래, 친구니까. 그런데 마이클, 그 아이 너랑 좀 닮지 않았어? 전화를 끊는 마이클은 온몸이 떨렸어요. 데이빗이 지은이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사업 경쟁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였어요. 마이클은 즉시 결정을 내렸어요. 지은이와 할머니 그리고 지연을 보호해야 했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확실히 알아봐야 했어요. 김 실장. 네, 사장님. 개인적으로 조사할 일이 있어. 김지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36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야. 어느 병원인지 어떤 상황인지 조심스럽게 알아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에 대해서도 최근 동향을 조사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이클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년 전 어머니의 반대로 지연을 떠나보낸 것이 인생 최대의 후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의 딸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딸일 수도 있는 지은이가 나타난 거예요. 운명이란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계약서의 오류를 발견해 준 것도 데이빗의 음모를 막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연이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은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오전 마이클은 김 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밤새 조사한 내용이었죠. 사장님, 김지연 씨는 현재 시더스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에 입원해 계십니다. 담낭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수술비가 10만 달러 정도 든다고 하네요. 마이클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만약 그 지연이 맞다면 아픈 상황에서 혼자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박순자 씨는 5년 전까지 코리아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딸이 아프고 나서 가게를 정리하셨대요. 정말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마이클은 이 가족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데이빗 관련 조사는 어때요? 최근 들어 저희 회사 직원들 중 몇 명에게 접촉한 흔적이 있어요. 내부 정보를 빼내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이 망설였어요. 그리고 뭐요? 사모펀드를 통해 저희 회사 주식을 상당량 매집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도전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마이클이 예상한 대로였어요. 데이빗은 단순한 사업 방해가 아니라 회사 자체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보안을 더 강화하고 캘리포니아 프로젝트는 핵심 인력만 접근할 수 있게 해.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이클은 지은이와 할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회사 근처 조용한 한식당에서요. 와, 여기 정말 예뻐요. 지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지은이가 좋아하니까 다행이네. 뭐 먹고 싶어? 저는 뭐든 좋아요. 할머니랑 함께 먹는 거면요. 할머니는 여전히 어색해 하셨지만 지은이가 좋아하는 모습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마이클은 어제 조사받은 내용을 토대로 조심스럽게 확인해 봤어요. 지은아, 학교는 재미있어? 네. 특히 수학 시간이 제일 좋아요. 선생님이 저만 다른 문제를 내주세요. 다른 문제? 할머니가 설명했어요. 이 아이가 워낙 빨리 푸니까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따로 내주시거든요. 마이클은 지은이의 수학 재능이 단순히 뛰어난 수준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은아, 그런데 어제 그 아저씨 기억나지?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아, 데이빗 아저씨요? 네, 거짓말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 표정이요. 눈이 계속 다른 곳을 보고 말할 때 손을 자꾸 만져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마이클이 깜짝 놀랐어요. 9살 아이가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정확히 읽다니. 지은이는 정말 관찰을 잘하는구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잘 봐? 네. 할머니는 걱정이 많으실 때 한숨을 자주 쉬세요. 엄마는 아플 때도 괜찮은 척하려고 억지로 웃어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아이가 너무 어른스러워서 가끔 마음이 아파요. 마이클은 지은이가 어린 나이에도 가족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놀라웠어요. 이 아이의 관찰력과 분석력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은아, 아저씨는 어떻게 보여? 지은이가 마이클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아저씨는 뭔가 슬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웃을 때 눈이 완전히 웃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를 볼 때 표정이 특별해요. 마이클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감정까지 읽고 있다니. 특별하다니? 그냥 다른 어른들이 저를 보는 것과 달라요. 더 따뜻하고 뭔가 그리워하는 것 같은. 할머니가 놀라며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지은아, 넌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니? 마이클은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제 김 실장이 보고한 내용들, 김지연, 서울대 수학과 36살 2014년 12월생. 그리고 지연이가 가졌던 하트 모양 반점과 귀 만지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지은이 자체였어요. 이 아이의 총명함, 수학적 재능,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 모든 게 지연을 닮아 있었어요. 지은아, 혹시 수학 말고 다른 것도 잘해? 글쓰기도 좋아해요. 일기 쓰는 거랑 이야기 만드는 것도요. 어떤 이야기? 가족 이야기요. 엄마랑 할머니랑 저 그리고 지은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아빠도 나오는 이야기요. 마이클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아빠가 나오는 이야기? 네. 제가 상상으로 만든 아빠요. 키가 크고 똑똑하고 저랑 엄마를 지켜주는. 할머니가 지은이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마이클은 더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지켜준다고? 엄마가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안 하게 해주고 할머니가 힘든 일 안 하셔도 되게 해주고 그리고 저랑 함께 수학 문제도 풀어주고요. 마이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확인이 필요했어요. 지은아, 아저씨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괜찮을까?
정말요? 좋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할머니 연락처 좀 주세요. 지은이 도와주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가 고맙다며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마이클은 즉시 김 실장을 불렀어요. 김 실장, 아주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네, 사장님. DNA 검사를 해야 해요. 나와 김지은이라는 아이 사이에. 김 실장이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신뢰할 만한 병원에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지은이 머리카락이나 사용한 물건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식당에서 지은이가 사용한 컵이나 수저를 가져와서. 네, 이해했습니다. 며칠 정도 걸릴까요?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하지만 정확해야 해요. 그날 밤 마이클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은이가 정말 자신의 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10년간 자신의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데이빗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마이클, 어제 예쁜 아이랑 식사했다며? 참 똑똑한 아이더라고. 마이클이 소름 돋았어요. 데이빗,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관심이 있을 뿐이야. 그런데 그 아이 너랑 좀 닮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아,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요즘 세상에는 DNA 검사라는 게 있잖아. 참 신기한 세상이야. 데이빗이 자신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이클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데이빗, 내가 뭘 알고 있든 상관없지만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 아이들? 복수쟁이네. 혹시 지연이도 알고 있어? 마이클의 혈압이 올라갔어요. 데이빗, 하하, 농담이야. 그런데 마이클, 내가 10년 전에 한 일 기억하지? 내가 그때 얼마나 지연이를 사랑했는데. 그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런데 지금 내가 행복해지려고 해? 그럴 순 없지. 전화가 끊어진 후 마이클은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데이빗이 10년간 복수를 준비해온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지은이와 지연까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때 김 실장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캘리포니아 프로젝트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데? 캘리포니아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누군가 우리 계약서에 오류가 있다고 알렸다고 해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지시군.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에 제보가 들어갔어요. 저희 회사가 캘리포니아 업체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마이클이 주먹을 쥐었어요. 데이빗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한 거였어요. 당장 대응팀을 구성해.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해서.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데이빗 존슨 대표가 기자들을 데리고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마이클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회사 앞 광장에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 있었어요. 데이빗이 마이클을 잡고 당당하게 서 있었죠. 리인베스트먼트 그룹이 캘리포니아 업체들을 상대로 계약 사기를 쳤습니다. 저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이를 악물었어요.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법무팀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가장 중요한 건 지은이와 할머니 그리고 지연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 더 걸릴 텐데 그 전까지 데이빗이 뭘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마이클은 즉시 보안팀장을 불렀어요. 박순자 씨와 김지은이에게 24시간 경호를 붙여주세요. 절대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안전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김지연 씨도 마찬가지로. 이해했습니다. 마이클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년 전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지연을 떠나보낸 것이 인생 최대의 후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의 결과가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만약 지은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데이빗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자신의 가족을 지켜낼 거예요.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3일 후 마이클은 초조하게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실장이 가장 신뢰할 만한 병원에서 진행한 검사였는데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이 데이빗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어요. 언론에서는 연일리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캘리포니아 사기 의혹을 다뤘고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보고했어요. 이사들이 뭐라고 해? 상황을 빨리 수습하지 못하면 사장님 사임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네요. 마이클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마음 아팠어요. 그런데 사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이클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김 실장이 봉인된 봉투를 내밀었어요. 마이클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이 안에 자신의 인생을 바꿀 답이 들어 있었거든요. 천천히 봉투를 뜯고 결과지를 꺼냈어요. 친부 확률 99.98%. 마이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은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었어요. 10년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피가 섞인 아이가. 사장님, 괜찮으세요?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나, 아빠야. 정말 아빠가 된 거야. 김 실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마이클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연이를 만나야 해. 10년간 왜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과해야 해. 마이클은 즉시 시더스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쁨과 죄책감, 그리고 걱정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312호 앞에 섰을 때 마이클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10년 만에 지연과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침대에 누워있던 지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다만 많이 야위어 보였죠. 마이클? 안녕, 오랜만이야. 어떻게 여기를? 설마 지은이가? 응, 지은이 덕분에 널 찾을 수 있었어. 지연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지은이는 어떻게 알고? 지연아, 나는 알고 있어. 지은이가 내 딸이라는 걸.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어? 마이클이 DNA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확인했어. 지은이는 정말 내 딸이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이클. 왜 말하지 않았어? 10년간 왜 혼자 키웠어? 지연이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그때 헤어진 후에 임신한 걸 알았는데. 내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셨잖아.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었어. 바보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었잖아. 너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나 같은 사람이 발목 잡으면 안 된다고. 마이클이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너 없는 10년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알아?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정말이야? 그리고 지은이, 우리 딸은 정말 대단한 아이야. 똑똑하고 용감하고 착하고. 지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너를 닮아서 그래. 아니야, 너를 더 많이 닮았어. 수학을 좋아하는 것도 관찰력이 뛰어난 것도.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와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마이클 아저씨. 지은이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지은아, 안녕.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장님,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마이클이 지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은아,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지은아, 아저씨가 내 아빠야. 지은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DNA 검사로 확인했어. 지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제가 맞췄네요. 어제부터 계속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지은아, 언제부터 알았어? 아저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특별했어요. 그리고 엄마 보는 눈빛도 사랑하는 사람 보는 것 같았어요. 마이클과 지연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9살 아이가 어른들의 감정을 다 읽고 있었던 거예요. 지은아, 아빠가 10년간 없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이제 찾았잖아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마이클을 안았어요. 그 순간 마이클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은이가 평생 아빠를 그리워했거든요. 이제 진짜 아빠를 만났네. 할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아니에요, 사장님. 그런 건 안 됩니다. 할머니, 이제 사장님이 아니라 사위예요. 그리고 지연이 수술비도 제가 모두 해결할게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마이클, 그런 건 받을 수 없어.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건강해져야지. 지은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 지은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럼 지은아. 이제 진짜 가족이야. 하지만 감동적인 순간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마이클의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여보세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데이빗 존슨 대표가 또 기자회견을 열고 있어요. 이번에는 뭔데? 사장님의 사생활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어요. 숨겨진 딸이 있다면서. 마이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데이빗이 지은이의 존재까지 공개한 거였어요. 지금 바로 갑니다. 전화를 끊는 마이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연아, 미안해. 데이빗 때문에 지은이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 데이빗? 대학 때 그 데이빗? 응, 10년간 복수를 준비해왔나 봐. 이제 지은이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은이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절대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그 나쁜 아저씨가 또 뭔가 하려고 해요? 지은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할게. 마이클은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 경비를 더 강화해 주세요. 그리고 지은이와 할머니는 절대 혼자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사장님. 아니, 마이클 씨. 우리 때문에 더 큰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 이제 제 가족인데 당연히 지켜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이 마이클의 손을 잡았어요. 마이클, 조심해. 데이빗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알고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10년 전에는 너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라. 지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지은아, 넌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하지만 저도 아빠 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마이클이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이 작은 아이가 벌써부터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견했어요. 지은아,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할 테니까 엄마 곁에 있어줘. 그게 아빠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야. 알았어요, 아빠. 마이클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연아, 수술은 내일 하자. 최고의 의료진으로 준비할게. 마이클.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마이클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다시 시작해볼까? 우리 셋이 함께. 지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지은이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와,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할머니도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이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하지만 마이클은 알고 있었어요. 행복해지기 전에 먼저 데이빗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병원을 나서며 마이클은 다짐했어요. 이제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 생겼어요. 지은이와 지연 그리고 할머니까지. 데이빗이 뭘 계획하고 있든 상관없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10년 만에 찾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차를 타고 회사로 향하면서 마이클은 생각했어요.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회사에 도착한 마이클이 본 광경은 거의 충격적이었어요. 회사 앞 광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위대가 몰려 있었고 데이빗이 대형 스크린까지 설치해놓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리인베스트먼트 그룹 마이클 리 대표에게는 10년간 숨겨온 딸이 있습니다. 데이빗이 마이클을 잡고 당당하게 외쳤어요.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걸 숨긴 채 사업만 키워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마이클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플래시 세례를 받았어요. 마이클 리 대표, 숨겨진 딸이 정말 있습니까? 10년간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왜 이제서야 공개하는 겁니까? 마이클이 침착하게 마이크 앞에 섰어요. 도망칠 생각은 없었어요. 네,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9살 김지은이라는 아이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마이클이 직접 인정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알리지 않았거든요. 데이빗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그럴 리가.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데이빗 존슨 대표님, 마이클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왜 개인적인 일까지 알고 계시죠? 나는 지연이의 친구였으니까. 친구? 아니면 10년간 복수를 계획한 사람?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기자들이 데이빗과 마이클 사이의 개인적 갈등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데이빗 존슨 대표, 혹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런 폭로를 하시는 건 아닙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데이빗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진실을 말하는 거야. 그럼 캘리포니아 계약서 조작도 당신이 한 일 아닙니까? 마이클이 공격적으로 물었어요. 뭐? 뭔 소리야? 그때 마이클의 비서가 나타나서 마이클에게 태블릿을 건넸어요. 마이클이 화면을 기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것은 데이빗 존슨 대표가 저희 직원에게 돈을 주고 내부 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화면에는 데이빗이 리인베스트먼트 그룹 직원과 만나는 모습과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 계약서를 조작해서 캘리포니아 쪽에 넘겨주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 데이빗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데이빗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조작이라고 하시면 경찰 조사를 받으시겠어요? 마이클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했어요. 마이클이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데이빗 존슨 대표님, 기업 기밀 유출 교사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빗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데이빗, 마이클이 차갑게 말했어요. 10년간 복수를 준비했다면서 이 정도밖에 안 돼? 마이클. 데이빗이 소리쳤어요. 내가 지연이를 빼앗아간 게 잘못이야. 내가 먼저 사랑했는데. 사랑? 이게 사랑이야? 10년간 복수만 생각하면서. 데이빗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너는 모든 걸 다 가졌잖아. 돈도 지위도. 그런데 지연이까지. 데이빗, 마이클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지연이는 누가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경찰이 데이빗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빠.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이클이 놀라서 돌아보니 지은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기자들 사이를 헤치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지은아, 왜 여기에? 아빠가 혼자 싸우면 안 돼요. 지은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지은이에게 카메라를 돌렸어요. 9살 소녀의 등장에 모든 관심이 쏠렸어요. 지은아, 여긴 위험해. 하지만 지은이는 당당하게 기자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제가 김지은이에요. 마이클 리 대표님의 딸이고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9살 아이의 당당한 모습에 압도당한 거였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는 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엄마가 말씀 안 드렸거든요. 지은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데이빗 아저씨도 원래는 나쁜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냥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데이빗이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마이클이 딸을 안으려고 했지만 지은이는 데이빗에게 다가갔어요. 데이빗 아저씨, 복수는 아무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제가 수학 문제 풀 때도 그래요.
틀린 답에 매달리면 계속 틀려요. 새로 시작해야 맞출 수 있어요. 데이빗의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흘렸어요. 9살 아이의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지은아, 미안해. 아저씨가 나쁜 짓을 했구나. 괜찮아요. 이제 그만하면 돼요. 그때 병원에서 급히 달려온 지연이 나타났어요. 지은아. 지연이 딸을 안으며 소리쳤어요.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아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지연이 마이클을 바라봤어요. 마이클, 괜찮아? 응, 이제 다 해결됐어. 데이빗이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마이클에게 말했어요. 마이클, 미안해. 10년간 너를 미워하느라 내 인생을 망쳤구나. 데이빗,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연아. 데이빗이 지연을 바라봤어요. 행복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빗도 새로운 시작해.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데이빗이 끌려간 후 기자들이 다시 질문을 쏟아냈어요. 마이클 리 대표, 이제 계획이 뭔가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마이클이 지연과 지은이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결혼 계획은 있으신가요? 마이클이 지연을 바라봤어요. 그건 지연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지연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 지은이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는 거예요. 기자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의 순수함이 무거운 분위기를 바꾼 거였어요. 그럼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요. 할머니도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한 기자가 지은이에게 질문했어요. 지은이 학생, 오늘 정말 용감했는데 무서웠겠어요? 조금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옳은 일이면 용기 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데이빗 아저씨한테 한 말이 정말 멋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요? 수학 문제랑 비슷해요. 답이 틀렸으면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맞거든요. 사람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기자들이 감탄했어요. 9살 한국인 소녀의 지혜로운 말에 모두가 놀란 거였어요. 지은이 학생은 정말 똑똑하네요. 한국 교육의 힘인가요? 네. 할머니가 한국식으로 가르쳐 주셔서요. 한국에서는 어른들을 존중하고 옳은 일을 하라고 배워요. 지은이의 대답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교육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지연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팀이 정성껏 치료한 덕분이었죠. 병실에서 회복 중인 지연을 마이클과 지은이 할머니가 지키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다 나았어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지은아. 이제 엄마 완전히 나았어. 앞으로 아프지 않을 거야. 정말요? 그럼 이제 저랑 많이 놀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딸아. 마이클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혼자서.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우리 셋이잖아. 아니야, 넷이야.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넷이에요. 지은이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그 사이 데이빗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FBI가 직접 나서서 조사한 결과 데이빗의 범죄 규모가 생각보다 컸어요. 단순히 리인베스트먼트 그룹만 공격한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을 썼던 거였어요. 사장님 데이빗 존슨이 기업 기밀 유출, 주가 조작, 그리고 명예훼손 등 5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 실장이 보고했어요.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최소 10년은 받을 것 같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요. 하지만 마이클은 복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지은이의 미래였거든요. 김 실장, 지은이를 위한 교육 계획을 세워주세요. 미국 최고의 수학 영재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지은이 학생 이야기가 벌써 유명해졌어요. 어떻게? 각종 언론에서 9살 한국계 천재 소녀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특히 계약서 오류를 발견한 이야기와 데이빗을 설득한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CNN, MBC, A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지은이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나인 마이너스 이어 마이너스 올드 코리언 마이너스 어메리컨 지니어스 세이브즈 컴퍼니 프롬 멀티 마이너스 밀리언 달러 프로드 9살 한국계 미국인 천재 수백만 달러 사기로부터 회사 구의 코리언 에저케이션 시스템 프로듀서즈 어너더 프라더즈 한국 교육 시스템 또 다른 천재 배출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미국 전역에서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직접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제임스 윌슨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여기까지? 마이클이 놀라며 인사했어요. 지은이 학생 때문에 왔습니다. 정말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윌슨 교수가 지은이에게 간단한 수학 문제를 냈어요. 대학교 2학년 수준의 미적분 문제였죠. 지은이는 종이도 없이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정확한 답을 말했어요. 믿을 수 없군요. 이 아이는 정말 천재예요. 윌슨 교수가 감탄했어요. 한국 교육이 이렇게 뛰어난 줄은 몰랐어요. 우리 하버드에서도 한국 교육 방식을 연구해야겠습니다. 지은이를 가르친 건 할머니세요. 마이클이 할머니를 소개했어요. 정말요? 할머니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윌슨 교수가 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국에서는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왜 그런지 이해하게 가르치죠. 할머니가 겸손하게 설명하셨어요. 지은이 학생, 장래에 하버드에 오고 싶지 않나요? 윌슨 교수가 물었어요. 정말요? 하버드에 갈 수 있어요?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이죠. 당신 같은 학생이라면 우리가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받아들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9살인데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이 중요하죠. 한국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항상 우수해요. 윌슨 교수의 말에 할머니가 뿌듯해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MIT, 스탠포드, 예일 등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두 지은이에게 관심을 보였거든요. 아빠, 이렇게 유명해져도 괜찮을까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아, 내가 정말 대단한 아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자랑스러워해도 돼. 그런데 저는 그냥 맞지 않는 숫자를 고쳤을 뿐인데요. 그 그냥이 수백만 달러를 구한 거야. 그리고 데이빗 아저씨 마음까지 바꾼 거고. 마이클이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리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주가도 크게 올랐어요. 오히려 데이빗의 공격 이전보다 더 높아졌죠. 투자자들이 정직한 경영과 뛰어난 인재 발굴 능력을 인정한 거였어요. 사장님, 캘리포니아 프로젝트도 원래대로 진행하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김 실장이 보고했어요. 그리고 다른 투자 프로젝트 문의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모두 지은이 학생 이야기를 듣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지은이 덕분이네. 마이클이 미소 지었어요.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뉴욕시장이 지은이에게 명예시민상을 주겠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9살 한국계 소녀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뉴욕시의 자랑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뉴요커 정신을 보여줬어요. 시장의 발표였어요. 시상식 날 지은이는 한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할머니가 특별히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와, 지은이 정말 예쁘다. 기자들이 감탄했어요. 한복을 입은 지은이의 모습이 신문과 TV에 대서특필되었어요. 지은이 학생,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그냥 한국에서 배운 대로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틀린 건 고쳐야 하고 나쁜 마음은 따뜻한 말로 녹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지은이의 말에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문화는 가족을 사랑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요. 미국에서도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지은이의 대답에 한국 교육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코리아타운에서는 큰 축제가 열렸어요. 한국계 미국인들이 모두 지은이를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우리 지은이가 한국의 위상을 높였어.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보여줬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자랑 대회를 벌였어요.
한국 총영사관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김지은 학생은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자랑이자 한국의 자랑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교육부 장관도 축하 영상을 보냈어요. 지은이 학생의 활약을 보며 한국 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미국 교육계에서 일어났어요. 여러 학교에서 한국식 수학 교육법을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코리언 매스 메서드 한국식 수학 교육법라는 이름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왔어요. 정말 제가 강의를 해도 될까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물론이죠. 할머니는 이제 유명한 교육 전문가세요. 마이클이 격려했어요. 데이빗도 감옥에서 지은이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보냈어요. 지은아, 내 덕분에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게 되었어. 정말 고맙다. 나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올게. 지은이는 그 편지를 받고 데이빗에게 답장을 썼어요. 데이빗 아저씨,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아저씨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오세요. 9살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감옥에 있는 어른까지 움직인 거였어요. 언론에서는 코리언 걸 체인저즈, 어메러커 한국 소녀가 미국을 바꾸다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지은이의 이야기가 미국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다룬 거였어요.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가족 가치의 중요성 재인식, 그리고 어린이들의 용기와 지혜에 대한 새로운 인식까지. 원스몰 코리언 걸 토트 어메러커 비그 레선작은 한국 소녀가 미국에게 큰 교훈을 주다라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어요. 6개월 후 서울의 가을은 특별히 아름다웠어요. 한강공원에서는 작은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화려한 웨딩홀 대신 자연 속에서 치르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엄마 정말 예뻐요. 지은이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을 보며 감탄했어요. 고마워, 지은아. 우리 딸도 정말 예쁘고. 지은이는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9살 아이답지 않게 의젓한 모습이었죠.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지은이가 꽃바구니를 들고 할머니께 물었어요. 그럼 우리 지은이가 제일 예쁜 들러리야. 할머니도 고운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결혼식 하객들은 많지 않았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회사 직원들 정도였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있었어요. 신랑이 입장합니다. 마이클이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어요. 10년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소년 같은 설렘이 가득했어요. 지은이가 꽃잎을 뿌리며 앞서 걸었고 지연이 할머니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마이클이 지연을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울어요.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이 긴장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거든요.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이클 씨와 지연 씨는 10년 전 헤어졌다가 딸 지은이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이 더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제 서로에게 서약을 해주세요.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10년 전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혼자서 지은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지은이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마이클, 10년간 원망했던 적도 있어. 하지만 지은이를 키우면서 너를 더 많이 그리워했어.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자. 반지를 교환해주세요. 지은이가 반지를 들고 나섰어요. 아이가 직접 반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순서였어요. 아빠, 엄마,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지은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키스해도 좋습니다. 마이클과 지연이 키스하는 순간 지은이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야호! 엄마 아빠가 결혼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웃었어요. 이렇게 밝고 즐거운 결혼식은 처음이었거든요. 결혼식 후 파티에서 마이클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특히 우리 지은이에게 가장 고마워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지연이와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거든요. 지은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10년간 지은이와 지연이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셨어요. 파티가 끝나고 새로운 가족은 새 집으로 향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아파트였어요. 와, 정말 커요. 지은이가 새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지은이 방도 있어? 가봐. 마이클이 말했어요. 지은이 방에는 커다란 책상과 책장, 그리고 수학 교구들이 가득했어요. 아빠, 이거 다 제 거예요? 그럼 우리 딸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게. 고마워요, 아빠. 지은이가 마이클을 꽉 안았어요. 할머니 방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넓고 밝은 방에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지은이랑 저희가 할머니를 돌봐드릴게요. 그날 밤 네 식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은아, 학교는 어때? 지연이 물었어요. 좋아요. 친구들이 저한테 수학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 때문에 수학이 재미있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딸이 대단하네. 엄마, 아빠, 저 질문 있어요. 뭐든 물어봐. 이제 성도 바뀌는 거죠? 김지은에서 이지은으로. 마이클과 지연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은아, 내가 원하면 바꿀 수 있어.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을게. 지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는 이지은이 되고 싶어요. 진짜 아빠 성을 쓰고 싶거든요. 정말? 네. 그럼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지은아. 이제 너는 이지은이 되는 거구나.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괜찮다마다. 내가 행복하면 할머니도 행복해. 몇 달 후 지은이의 성 변경이 완료되었어요. 학교에서도 이지은으로 불리게 되었죠. 이지은 학생, 이번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보지 않을래? 담임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정말요? 좋아요. 지은이는 전국 초등학생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시상식에 온 가족이 참석했어요. 상을 받은 이지은 학생, 수상 소감을 말해보세요. 지은이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엄마, 아빠, 할머니가 응원해 주셔서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계약서 오류를 발견한 것도 수학 때문이었거든요. 수학은 정말 신기해요. 작은 숫자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요. 숫자들이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시상식 후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이지은 학생, 1년 전 아버지 회사를 구한 일이 유명하죠? 네, 그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그냥 숫자가 이상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 일 덕분에 가족을 찾게 되었다면서요? 네, 정말 운이 좋았어요. 만약에 그날 계약서를 보지 않았다면 아빠를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마이클이 지은이 옆으로 와서 말했어요. 제 딸은 정말 특별해요. 하지만 가장 특별한 건 숫자를 보는 능력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지은 학생의 장래 희망은 뭔가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빠처럼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거실에서 지은이의 상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어요. 지은아, 정말 자랑스러워. 지연이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수학 잘하잖아요. 저는 엄마 닮은 거예요. 아니야, 넌 더 뛰어나. 마이클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1년 전을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아. 지은이가 나타나서 모든 걸 바꿔놓았어. 맞아요, 아빠. 그때 제가 계약서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만났을 거야. 운명이니까.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운명이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네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지은이가 어린 나이에 보여준 용기와 지혜, 그리고 순수함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작은 소녀의 작은 발견이 정말로 큰 변화를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지은이라는 똑똑하고 용감한 아이가 앞으로 어떤 멋진 일들을 해낼지, 그리고 이 따뜻한 가족이 어떤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갈지,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지은이는 이제 정말로 완전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들을 미국에서 꽃 피우며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가진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3년이 흘렀어요. 이제 12살이 된 이지은이는 뉴욕의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여전히 수학을 가장 좋아했지만 이제는 물리학과 컴퓨터 공학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지은아,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저녁 식사 시간에 마이클이 물었어요. 인공지능에 대해 배웠어요. 정말 신기해요. 컴퓨터도 수학으로 생각하거든요.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우리 딸이 앞으로 인공지능 과학자가 될 수도 있겠네. 좋은 생각이네요, 아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지연도 완전히 건강해져서 이제는 지은이의 학교에서 수학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식 수학교육법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지연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엄마, 오늘도 선생님들이 한국 교육법에 대해 물어봤어요? 응, 이제 거의 매일 물어봐. 특히 지은이 같은 학생을 어떻게 키웠는지 궁금해 하시더라. 엄마가 최고예요. 지은이가 엄마를 꽉 안았어요. 할머니는 이제 코리아타운에서 작은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한국어와 한국식 수학을 가르치는 곳이었는데 한국 아이들뿐만 아니라 미국 아이들도 많이 왔어요. 할머니, 오늘 학생들은 어땠어요? 오늘도 미국 아이들이 한국 수학이 더 재미있다고 하더구나. 우리 지은이 덕분에 한국 교육이 유명해졌어.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마이클의 회사도 크게 성장했어요. 이제 미국 동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투자회사가 되었죠. 특히 정직한 경영과 인재 중시 정책으로 유명했어요. 사장님, 또 새로운 투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업에서요. 김 실장이 보고했어요. 한국 기업? 네, 지은이 학생 이야기를 듣고 한국식 교육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네요. 마이클이 미소 지었어요. 지은이 덕분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은이에게 특별 장학금을 제안한 거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도 바로 입학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죠. 지은아, 어떻게 생각해? 마이클이 신중하게 물었어요. 좋긴 한데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고등학교도 다니고 싶어요. 너무 빨리 어른이 되는 것보다는 천천히 배우고 싶거든요. 지은이의 대답에 가족들이 감탄했어요. 12살 아이가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하다니. 그럼 어떻게 할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버드에 갈게요. 그때까지 더 많이 공부해서 더 준비된 상태로 가고 싶어요. 정말 현명한 결정이야, 지은아. 지연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빠, 제가 하버드에 가면 한국 유학생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한국 교육의 좋은 점들을 더 많이 알리고 싶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겠구나. 몇 주 후 지은이는 뉴욕에서 열린 청소년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천재들이 모인 대회였죠. 지은이는 당당하게 금메달을 땄어요. 시상식에서 지은이가 한복을 입고 나타나자 관중들이 환호했어요. 이지은 학생, 우승 소감을 말해주세요. 먼저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와 부모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한국의 훌륭한 교육 덕분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지은이의 말에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졌어요. 앞으로의 꿈은 뭔가요? 수학과 과학으로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 전 세계 아이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12살 아이의 원대한 꿈에 감동받은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발견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도 모두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의 금메달이 선반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지은아, 정말 자랑스러워. 마이클이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도 자랑스러워요. 저를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우리가 서로를 찾은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행복한 가족이 되었어. 맞아요. 그런데 아빠 데이빗 아저씨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지은이가 궁금해했어요. 데이빗 아저씨는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 내 편지를 받고 많이 변했다고 해. 다행이에요. 사람은 누구든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손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내가 정말 많이 자랐구나. 할머니가 처음 너를 키울 때는 이렇게 훌륭한 아이가 될 줄 몰랐어. 할머니가 잘 키워주셨잖아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됐어요. 지연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지은이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인생이 바뀌었잖아. 엄마,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마이클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지은이가 어떤 멋진 일들을 해낼지 정말 기대돼. 아빠, 저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수학과 과학으로 사람들을 도우면서요. 그리고 한국의 좋은 문화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정신 같은 것들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은이가 정말 훌륭한 꿈을 가지고 있구나. 할머니,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몇 년 후 지은이는 정말로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수학과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죠. 대학에서도 한국 유학생들을 도우며 동서양 교육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학습법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은이의 꿈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수학자이자 교육학자로 성장한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성공보다 더 소중한 건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마이클과 지연 할머니는 여전히 지은이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거든요. 그리고 지은이 역시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효녀였어요. 작은 계약서 오류 하나에서 시작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았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작은 발견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지은이처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감동과 희망을 드리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지은이네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